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이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반팔에 이제 그 반바지가 이제 맞죠. 저도 지금 운동 좀 하는 자가 좀 살이 좀 탔습니다. 그, 계절이 확 바뀐 걸 느끼겠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눈 주제 중에 이제 강사 입장에서 MZ세대에 대한 이해 부분을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계속 소개하고 있고요. 또 틈틈이 또 큰 주제로서는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라는 저희 책, 여기 그 동영상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예. 이 책에 대한 글을 소개하면서, 책을 소개하는 이 영상도 같이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차근차근히.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라고 하니까 사내 강사만으로 국한시킬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강의 경험이 없으신 분, 또는 강의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 모두를 위한 글입니다. 근데 현안으로는 지금 많은 기업에서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려다 보면은 결국 사내 강사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이슈가 저는 이제 그 사내 강사 양성을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내 강사를 강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특정한 주제,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강의하시는 강사 입장에서 도움되는 이야기들 좀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다루는 강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강사가 강사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강사로서 강의를 잘하려면 어떤 것을 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못 담은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발간되지 지금 이 초판 부분은 이제 18년에 나왔던 거고, 일부 약간 이제 수정을 해서 21년에 한 건데, 또 동영상으로는 책에 없는 내용들 부분을 좀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책의 안에 보면은 이미 제가 강의하고 있는 영상들이 사실은 좀 함께 실려 있어요. 그것도 참고되고요. 근데 이번 영상은 이제 시리즈로는 요 책,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라는 요 위에 있는 책, 실무 노하우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한 편씩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 유튜브 동영상,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제 1강, 강사는 강의하는 강사인가, 강의하는 강사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지면이든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강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글로, 나는 강사야, 당신은 강사야. 그러면 그럴 때 강사는 과연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첫 번째 이야기도 사실은 강사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강사라는 말을 과연 우리는 잘 알고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제 책의 첫 번째 장의 주제로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제 블로그 가시면은 이 목차 부분도 소개되어 있는데, 강사가 누구냐? 즉 나는 강사인데 강사 자신이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 1부를 다뤘던 거고요. 제 2부에서는 특별히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 사실은 대부분 사내 각 직무의 베테랑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내 베테랑들을 직무 전문 교육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회사 입장이든 강사 입장에서 그런 관점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다룬 거고요. 제 3부에서는 직무 교육 사내 강사는 그럼 어떻게 양성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직무 전문성에 대한 이 교육이 이제 강화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내 강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주로 경험했던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교육이 왜 필요한지 부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즉 교육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강의 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 사내 강사뿐만 아니라 강사라면 강의를 잘 해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노하우가 있을까? 그 노하우 부분을 다룬 것이 바로 제 5부입니다. 5부는 요 5분만을 꼭 집어서 이렇게 빼내면은
효과적인 강의 실무 노하우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별도의 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이거 아닙니까? 교육 내용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고 강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 다음에 효과적인 강의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이게 다 실타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도 정해졌어, 교육 방법도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교육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에 대한 그 실무 노하우를 이제 다뤘으면 그 다음 부분은 이제 강의 효과 부분에 대한 검증이죠.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고 나면 교육 참가자들에 대한 만족도만 신경을 써요. 어찌 보면 강사가 의리고 교육 참가자가 갑이 되는 이런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강의 효과는 무엇으로 측정되는 것이 좋은가?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7부는 사내 강사라면은 사내 강사 비욘드, 그 비욘드 사내 강사 이후 시점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직업적인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는 제 강의하고 있는 동영상 일부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찍고 있는 이 동영상은 이 책의 컨텐츠에만 집중이 된 영상을 지금 찍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시간이 되는데, 강사는 강의하는 강사인가, 강연하는 강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글로만 놓고 보면은 뭐 강사 똑같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자로 보시면은요, 한자로 보면은 좀 말이 달라요. 여기 보면 스승 사자가 붙는 강사가 있고요, 선비 사자가 붙는 강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스승 사자가 붙는 강사는 선생을 얘기하는 거고요, 티처. 여기서 선비 사자가 붙는 강사는, 이 선비 사자 의미는 이놈 저놈 이런 비하적인 말 대신에 이분 저분 뭔가 좀 존중해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비 사자가 붙는 강사는 우리 영어로 치면 스피커, 연사예요. 이야기장에 나오는 연사.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말이 구별이 됩니다. 강사, 한자로는 그 선비 사자가 붙는 강사고요, 영어로는 teacher, 즉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총칭하면 큰 이상이 없어요. 따라서 강의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 교육적 활동에 필요한 그 요구 조건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강의 계획서 또는 교육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고요. 선비사자가 붙는 강사라면은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에 나오는 사람,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굳이 강의 계획서라든지 어떤 특정한 교육 자료가 꼭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래서 활동으로 보면은 강의하는 강사, 스승사자가 붙는 강사는 강의에 나오는 강사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활동은 강의 활동이 승인받기 위한 강의 계획서와 교육 자료가 있는 교육 자료가 포함된 교재가 필요하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강연에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스피커로 좀 이야기 되고요, 주로. 그래서 이때는 강의 계획서 또는 교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강의하는 강사라면, 승사자 분명사라면은 강의라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사는 강의 주제에 대한 뭔가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학력, 자격증,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화면이 조금 거칠죠? 그 강의하려면 사전에 강의 계획을 승인받아야 되고 교재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되고요. 그러려면 예컨대 강의 계획서, 교재, 강의안, 강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제 교보제 등 이런 것들을 갖고서 소정의 교육 시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면은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또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강연에 나오는 강사라면 강의 때 필요한 조건이 강의하는 강사 때보다는 조건이 수월해요. 말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빛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요구 조건이나 어떤 요구 조건, 특히 뭐 강의 기획서라든지 또는 강의 시나리오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요구받는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장, 강연의 장에 와서 거기 참가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 수는 있어요. 뭐 one image, one sentence, 한 문장 뭐 이런 것으로 구성된 자료들이 좀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교육 참가자가 와 좋았습니다. 와 멋집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이러면 돼요. 물론 강의하는 강사도 그런 효과를 얻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육의 효과가 달성됐는가를 사실은 그게 중시되는 거지, 교육 참가자들만의 어떤 만족도 이것만이 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강사라고, 사내 강사든 전문적인 강사든 강사로 불리고 싶다면 강의하는 강사인지 강연하는 강사인지, 또는 강연한 강사라 하더라도 마침 그 자리가 강연장에 나가는 강사일 수도 있어요. 전문적인 강사라면 사실 강연하는 강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수입이 좋거든요. 특강비가 좀 비쌉니다. 그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별해야 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 특히 실질적으로 강사로서 활동하는 그 장면이 강연의 장소이든 강연하는 장소이든 그 장소의 목적에 맞게끔만 하시면 된다라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라면은 강연의 강사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강사 입장에서 맞이하는 사람, 참가자 입장을 보면은 순수하게 교육의 참가자로서 교육생 입장이 되는 게 있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장에 관심이 있는 그냥 청중일 수도 있어요. 좀 다르죠, 효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강사분이라면, 강연의 장이 아니라면 굳이 강연을 잘하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을 접근은 안 해도 돼요. 내 강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청중이 모여있는 강연의 장에 가서 청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내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강연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가령 방송에 김재동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강연을 잘하는 강사예요. 강의를 잘하는 강사보다는 강연을 잘하는 강사에 가깝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연의 장에 간다 그러면 김재동이 강연을 잘한다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하는 부분의 특징을 잘 활용을 해서 그대로 내 강연에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은 됩니다. 또 한 분의 제가 예를 들게요. 학자 김용호 선생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강연을 하는 강사입니까?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까? 강의를 하는 강사죠. 근데 이분은 특정한 주제, 한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주로 철학 분야, 이 분야에 있어서는 참 강의를 잘하세요. 그 어려운 일을 쉽게 합니다. 마치 강연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강의를 하는 강사라면 김혁 교수처럼 어느 한 특정 주제를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콘텐츠로, 나만의 전달 방식으로 한다면은 비록 강의지만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이분은 파워포인트보다는 직접 칠판에 판서를 해요.
대단한 분인 거죠. 뭐 그런 활동도 좀 뭔가 효과적인 전달의 방법이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한다면 유명 방송인처럼 강연하는 강사라면 또는 그 대학의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분이라면 입장이 좀 다르다. 그래서 강의 활동에 참여하시는 강사라면 그게 방송인이든 뭐 교수든 강의 활동에 요구되어지는 강의 계획서, 교재, 강의 시나리오, 교보제 등등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분이 바로 강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 책 사내강사 실무 노하우의 첫 번째 주제 일자 강의하는 강사인가 강연하는 강사인가 좀 이해 좀 되셨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잠깐 좀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책 절찬히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책은 사실은 2권이에요. 종이책은 18년에 나왔고요. 2018년에. 그 다음에 올해 이 전자책으로 그 PDF 버전으로 해서 이 책을 다시 출간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시중에 종이책을 구입할 수가 없다면 전자책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뭐 교보문고가 되건 예스24가 되건 PDF로 해서 지금 전자책이 판매되고 있고 사실 종이책도 판매는 되고 있는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2권의 종이책이든 그 PDF 파일로 전자책이든 2권이 지금 현재 성황리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요 구입을 하시고요.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지금 다뤘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나는 대로 뭐 일주일 텀으로 해서 저의 책을 여러분에게 글로도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